이 제노사이드를 처음 읽었을 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생각은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까라마조프 형제들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죠. 대신문관. 배경이 16세기 스페인이에요.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면서 뭐 기적을 베풀고 뭐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러면서 이제 뭐 사랑을 이렇게 베풀면서 예수님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신문관,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추기경입니다. 스페인의 추기경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를 체포합니다. 체포해서 신문을 하는 거죠. 감옥에 가두고. 그때 대신문관이 예수에게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인간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다. 오히려 인간은 구속되고 속박당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신 우리가 그들을 구속하고 속박하는 대신 우리가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빵을 주고 있다. 인간들은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 라고 하면서 대신문관 추기경이 예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떠나라.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일화가 끝나는데 이 책이 그런 이야기죠. 더 강한 존재가 나타났을 때 그를 대하는 인간들의 태도, 그리고 또 그 생각도 났어요. 소년이 온다.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서로 모순적인 상황이 공존하는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책에도 얘가 나오지만 그 침팬치. 그러니까 인류가 600만 년 전에 침팬치하고 인류로 갈라졌고, 그리고 600만 년 동안 침팬치는 거의 지금 그대로 남아있고, 인류는 20번 넘게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결국은 지금 사피엔스가 남아있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성은 침팬치하고 인류의 본성이 똑같다고 하는 거죠. 이유 없이 선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유 없이 폭력적이기도 한, 그것이 침팬치와 인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는 폭력적이면서 동시에 선한 존재인 거죠. 그것이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한계? 뭐 이런 게 아닐까?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이 책을 고르게 된 것 같습니다. 마치 현재 전쟁 상황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대부분의 전쟁들이 과연 정말 대의 명분이나 평화를 지키기만을 위해서 벌어졌던 건가? 그냥 이런 전쟁 자체가 어떤 인간의 본성 아닌가? 먼저 작가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죠. 작가 이름은 다카노 가즈아키라고 하는데 1964년에 태어났고, 네, 일본 작가입니다. 이분의 원래 꿈은 영화 감독이었고 미국에서 영화 연출을 공부하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소설가가 되었는데 현재 일본 미스테리 제왕 중 한 명이라고, 네, 불리는 작가의 대표작이고요. 먼저 제목부터 좀 살펴보자면 제노사이드가 특정 집단을 말살할 목적으로 대량 학살하는 행위, 그 대표적인 게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던, 그게 대표적인 제노사이드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70년대인가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그 크메르루즈 군이 자국민 200만 명을 학살한 사건, 이런 것들을 제노사이드라고 하는데, 그 작가가 이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집단 자체를 아예 절멸시켜 버리는 행위를 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자, 줄거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백악관의 나라든 한 장의 보고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참고로 이 책은 2011년도에 발표되었는데 그 전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이라크 전쟁과 당시 이라크 전쟁을 지휘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을 모델로 쓰여진 작품인데,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백악관의 나라든 한 장의 보고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보고서에는 아프리카 콩고 지역에서 신인류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는 장기적으로 미국 국가 안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담은 보고서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암호 체계를 간단히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존재가 나타났으니 이제 미국의 안보에는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미국 대통령, 여기서는 이제 이름이 번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즈는 이라크전을 일으킨 조지 부시 대통령을 모델로 한 인물이면서 지금의 트럼프와도 굉장히 유사한 인물입니다. 이 번즈는 스스로를 자신이 법을 초월한 존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신인류 탄생에 관한 보고를 받은 다음에 얼마나 큰 위협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그 신인류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4명의 특수부대 출신 용병으로 구성된 소규모 팀이 짜여지게 되고 그들이 신인류가 태어난 콩고로 가서 그 신인류와 그 신인류를 보호하고 있는 피그미족 한 집단 그리고 또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인 인류학자 이들을 전부 제거하라는 그러니까 미션을 가지고 콩고로 가게 됩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고가 겐토라는 이름의 약학대학원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대학원생은 갑자기 사망한 아버지가 남긴 의문의 메시지와 노트북을 발견하고 거기에 담긴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정훈이라는 이름의 한국인 유학생과 함께 희귀병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비밀 연구에 착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콩고에서는 특수부대가 그 신인류를 제거하기 위해 작전에 투입되고 일본에서는 고가겐토라는 약학대학원생이 희귀병 치료제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콩고에서는 여기서 이제 콩고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제노사이드를 설명하기 위한 상징적인 장소로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콩고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기간 동안 무려 4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아주 지독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콩고에 매장된 자원이나 아니면 뭐 인간들의 복수심, 뭐 아니면 내재화된 폭력성 뭐 이런 것 때문인데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죠. 뭐 무차별적인 살인이나 뭐 강간이나 심지어는 뭐 식인 행위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소설에는 유난히 이런 인간들의 폭력적인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작가는 인간 본연의 어떤 잔혹한 면, 잔혹성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특수부대는 마침내 신인류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신인류는 지금 현재 3살 무렵이었고 뭐 외모를 보자면 전두부, 이마 부분이 굉장히 발달했고 눈이 마치 고양이 눈 같은데 상대를 꿰뚫어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인류는 아직 말도 잘 못하는 나이지만 이미 웬만한 언어는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도 이미 뛰어나서 미국의 모든 군사 목적의 컴퓨터는 전부 다 해킹이 편안하게 가능할 정도의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미 자연의 물리 법칙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 사고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특수부대원들은 이 신인류를 찾아내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그때 그를 죽이지 않고 보호해서 아프리카를 탈출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그 3살 된 신인류가 짜 놓은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제 이어서 아프리카를 탈출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들이 아프리카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온갖 잔인한 장면들이 펼쳐지는데 뭐 현지인들이 다른 주민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은 기본이고 사실 훨씬 더 심각한 장면들이 많이 보여지죠. 게다가 이 특수부대의 배신을 알아챈 미국 정부가 무인기를 이용해서 또 그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어떤 인류의 잔인한 모습을 아주 냉정한 표정으로 관찰하고 있는 신인류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인간들에게는 그렇게 폭력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한편에서 소설에서는 그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특수부대원들의 모습도 보여지고 또 신약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폭력적인 모습과 선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소설은 평화를 예고하는 소설은 아닙니다. 결국은 신인류가 현재 우리같이 폭력적인 인간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처리할지는 오직 그의 몫으로 남겨두는 거죠. 어디까지나 신의 시선은 신의 시선으로 남겨두는데 그 신인류의 눈에 비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집단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누군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면 그는 인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마무리되는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설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